네, 최척전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고3 6월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최척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고전소설입니다. 자, 경자년 늦봄에, 자, 경자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입니다. 최척은 주우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차를 팔다 마침내 안남, 지금의 베트남이에요. 네, 지금의 베트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인 상선 10여 척도 강 어귀에 정박해서 10여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즉 베트남의 요 바닷가에서 최척이 타고 있는 중국인 상선과 일본인 상선이 함께 지금 만난 상황이에요.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 봄입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그날의 풍경이에요. 이날 밤이 깊어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안개가 물 위에 서리고 뱃사람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 간간히 울고 있었다. 자, 지금 주변의 어떤 풍경이, 자연물들이 최척의 마음, 정서를 더 슬프고 뭔가 더 쓸쓸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연물이 인물의 정서와 부응한다, 조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들어맞는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 연불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소리가 구슬펐습니다.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 소리를 듣고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즉시 행장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 가슴속에 맺힌 회환을 풀었어요. 때마침 바다와 하늘이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거치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여 맑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격분해서 머리가 고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의 분을 가라앉힐 정도로 피리 소리가 아주 구슬프고 서정적이었어요. 잠시 후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원절구를 읊었습니다. 한시예요. 자, 지금 사실 조선 사람인 최척이 중국인 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바닷가에서 일본인 상선을 배를 만났는데 한밤중에 여기서 조선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 내용을 봤더니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에 이슬만 서늘하구나. 바다처럼 푸른 하늘, 비유적 표현이죠. 시를 읊는 소리 처절해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하였다. 그 사람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 피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주우가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 들어왔던 식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자, 저 노래가 서로에 대해서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되는 노래죠.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즉 분명히 내 아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노래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베트남 바닷가에서 그럴 리는 없어. 반신반의하죠.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해졌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 두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으로 얼굴에 의기를 띠고 주먹으로 치며 분연히 일어나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주우가 저지하며 깊은 밤 시끄럽게 굴며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걸세. 그럽시다. 아침이 되길 하고 날이 밝자 강둑에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이 조선 사람이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서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즉, 이 배 안에 두홍이라는 사람이 제가 대신 갈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최척이 직접 다음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오경이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 흡사해 남편 생각이 절로 일어 시를 읊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피리소리는 최척의 피리소리죠. 이걸 듣고 마음이 동해서 시를 읊었습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최척을 보고 서로 마주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뒹굴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어서 눈물이 다 하자 피가 흘러. 자, 심지어는 피가 흘러서 서로를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가족이 헤어지는 걸 이산이라고 해요. 이산, 헤어졌다가 다시 재회한 이 기쁨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나라의 뱃사람이 저작거리에 모여 구경하고 처음에는 잘하는 친구인 줄만 알았는데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소리쳐 와, 정말 하늘의 뜻이구나. 최척이 오경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최척은 이제 물어봤더니 산속에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는데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찌 되었소? 오경이 말했습니다.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됐으니 두 분의 안위를 언제 알겠습니까? 붙들고 통곡하자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주우는 도누를 만나, 자, 여기서의 주우는 도누를 만나, 주우는 최척의 주인, 도누는 여기 오경 아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쟁 중에 두 사람이 포로가 돼서 결국 이들에게, 이 중국인과 일본인에게 묶여 있었는데 이 남편의 주인이 백금을 주고 오경을 사서 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누가 얼굴을 붉히며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이 됐는데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해 친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오경을요. 그래서 침식을 함께하는 등 떨어진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오경이 전쟁 중이라 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런 일을 직접 겪고 보니 하늘도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지만 진실로 목석은 아닌데 어찌 그를 팔 수 있겠습니까? 도누는 죽시 은자 10냥을 꺼내 이별금으로 오경에게 주면서 4년을 함께 살다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저리기만 하구나. 고생 끝에 살아남아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이 기이한 일이며 세상에 다시 없는 일인데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사우여 잘 가시게. 굉장히 이 도누라는 인물이 상당히 의리 있고 인정이 넘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기적적으로 두 부부가 전쟁 중에 만나게 된 사연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은 현장에서 이야기합시다.